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5급 피셋 자료 해석 1번부터 5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와 그림은 조선시대 A군 조사 시기별 가구수 및 인구수, 가구 구성비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랑 그림 잠깐 보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가구수, 인구수, 단위 호명, 가구수, 인구수 있고요. 조사 시기 4개년 있습니다. 구성비고요. 똑같이 4개년 있고요. 양반, 상민, 노비로 구성되어 있구나 보시고 바로 기억 들어가 볼게요. 1804년 대비 1867년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하였는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4년과 67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인 가구수는 3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27, 9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분자인 인구수는 2배 조금 넘게 증가했다. 3배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1번, 2번, 그리고 4번 속어.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 1번 클래스에 맞춰가지고 니은, 리을을 무조건 맞게 되겠고요. 디귿만 풀면은 문제 풀고 넘길 수가 있겠죠. 디귿 볼게요. 노비 가구수는 4년이 65년보다는 작고 67년보다는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노비 가구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전체 가구수에서 노비 가구의 구성비를 곱해주면 되겠죠. 기준은 1804년인데 여기는 1%예요. 그러면은 8670이니까 뭐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86, 87. 근데 굳이 안 쓰더라도 비교만 딱딱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1765년은 절반 됐죠. 그런데 2배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65년이 더 많은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67년도를 보면은 역시나 또 절반이 됐어요. 근데 2배가 넘게 증가했죠. 그래서 04년보다 67년이 더 많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은 건 맞지만은 많은 게 아니고 적다 해가지고 디귿 틀렸고요. 답은 자연스럽게 3번으로 체크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니은과 리을도 한번 풀어볼게요. 65년 상민가구수는 04년 양반가구수보다 적다라고 물어봤어요. 상민과 양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7210에 57이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8670에 53이죠. 요게 한 방에 딱 보이면은 굳이 계산 안 하고 요게 더 크네. 굳이 계산 안 하고 양반이 당연히 더 크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같이 곱셈 비교 한번 해봐요. 요렇게 가면 더하기 4죠. 근데 53에서 4는 8%가 안 되게 증가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1400, 즉 플러스 1400 정도가 되고요. 그거는 얼마다? 20% 정도 증가하겠구나 해서 양반 가구가 더 많구나. 그래서 상민이 더 적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을은요. 29년 대비 65년에 상민 가구 구성비는 감소하였냐? 감소했죠. 상민 가구 수는 증가하였냐? 가구 수가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해도 가구 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겠죠. 그래서 증가한 거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번입니다. 2010-2012년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캐나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고 A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 제목은 똑같고요. 단위는 1000만 톤, 톤 퍼 인이고요. 국가는 한국, 멕시코는 써져 있고 A, B, C, D 그리고 구분에는 총 배출량, 1인당 배출량, 연도는 3개년이 있고요. 각주 보면은 1인당 배출량은 인구분의 총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고법과 선지 이용 하시면서 풀면은 최대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방식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년과 12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한국이다. 근데 멕시코와 한국은 이미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사우디만 신경 쓰면 되고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니까 풀풀인 국가를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말하면은 풀풀이 아닌 국가는 브라질과 사우디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1인당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여기는 풀풀,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풀풀이니까 B와 D가 브라질과 사우디가 될 것이고 A와 C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5번 보면요. C에 사우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구나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 가볼게요. 10, 12년 동안 매년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멕시코는 또 나와 있으니까 브라질만 보면 되는데요. 브라질은 첫 번째 조건에서 B 혹은 D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B 혹은 D 두 개만 딱 보면 되겠죠. A와 C를 보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1억 명을 구할 때는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멕시코를 이용한 센스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위가 1000만 톤이죠. 그리고 톤 퍼 인입니다. 이게 만약에 1대1로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1억을 하려면은 10대1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여기가 1억이 나오려면은 1억 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 즉, 총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의 관계가 10대1이 넘으면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0대1 안 되죠. 근데 10대1 크죠. 그래서 B는 안 되고 D가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멕시코의 총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의 관계가 딱 봤을 때 10대1보다 크구나. 그러면 이 10대1이라는 관계가 1억 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B는 역시 안 되고 D가 브라질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과 4번도 소거될 거고요. 1번과 3번 둘 중에 답이 나올 건데 남아공과 캐나다의 자리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 남아공이 인구가 한국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12년도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A와 C만 확인하면 되는데 한국이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4배가 안 되죠. 그래서 A가 남아공이구나 해가지고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빠르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3번입니다.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제시된 그림과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푼 방법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그림과 표에 있으면은 오케이 넘어가. 대신에 없으면은 보기에서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림과 표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했죠. 그럼 뭐다? 여기 있는 수치, 내용은 다 맞는 거다. 근데 대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부합되는 것을 찾는다거나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는 수치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과 표 제목만 한번 보고 바로 보고서 들어가 볼게요.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 전공 계열별, 고용률 현황이고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직장 유형 구성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바로 볼게요. 전체 고용률은 58%였다. 전체 고용률 이쪽에 있죠. 전공 계열 중 교육이 고용률이 가장 높고 공학, 예술, 인문, 그다음 사회의학, 자연은 낮다라고 했는데 교육, 공학, 예술, 체육, 인문 있고요. 사회의학, 자연 있고요. 요거는 1분단은 다 맞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취득자 중 취업자의 직장 유형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민간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공공연구소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나야 될 거는 첫 번째 문단은 그림을 썼고 두 번째 문단은 표를 썼구나.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웬만하면은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5% 이상이었다.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림과 표에 있나요? 없죠. 그럼 우리는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기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전공, 고용, 성별 있는데 평균 연봉 아니죠. 그다음 고용 형태별 평균 연봉 아니고요. 성별, 고용 형태. 그럼 리을이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리을, 1번, 3번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문의 비정규직이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공별로 비정규직은 또 그림과 표에는 안 나왔죠. 그러면은 어떤 걸 키워드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전공, 고용 형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전공, 고용 형태 바로 나오니까 기억 필요하고요. 그럼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빠르게 답을 내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3번이니까요. 그럼 나머지 보고서 더 읽어보면요. 예술, 요거는 앞쪽에 비정규직의 내용이죠. 정규직은 과반수가 민간업체, 비정규직은 80% 이상이 대학. 정규직은 과반수가 민간, 80% 이상이 비정규직, 대학.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까지 끝났죠. 네 번째 가볼게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 평균 연봉이 있으니까 고용 형태 평균 연봉이었고 디귿까지 필요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4번입니다. 영희가 다음의 규칙에 따라 아래의 그림을 작성했을 때
두 자연수 n과 m의 합을 구하면이라는 문제예요. 규칙과 그림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자료 해석에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유형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문제가 되게 간결한데 규칙도 있고 그림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14번도 아니고 4번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규칙과 그림을 잘 보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않고 규칙을 찬찬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규칙 첫 번째 보면은 원주를 n-1등분해서 등분점을 찍는다고 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12등분이죠. 그럼 n은 뭐다? 13이다. n이 엄청 쉽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n만 구하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규칙 보면은 요거는 번호 붙이는 거 다 붙여져 있죠. 그 다음에 등분점 p를 선택해 p의 번호에 m을 곱한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 값을 번호로 가지는 등분점을 p의 대응점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는 n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m은 자연수기 때문에 2, 3, 4, 5, 6 중에 하나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응점 규칙을 이용해서 그림에 가가지고 m이 몇인지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쉬운 숫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쉬운 숫자는 뭐다? m과 곱했을 때 13이 안 되는 숫자가 쉬운 숫자예요. 왜냐면은 여기 안 되니까 나머지가 본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13분의 m인데 m이 2에서부터 6이니까 13이 안 넘죠. 그럼 몫은 없고 나머지가 11이 되려면은 11을 곱해야 되는데 m은 2에서 6이죠. 그럼 뭐다? m은 6이구나. 그럼 답 5번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규칙 따라가면은 어쨌든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쫄지 말고 풀어봅시다. 약간 불안하면은 다른 것도 해봐도 되겠죠? 11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66이고 13 나누면 65 더하기 1이니까 1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5번입니다. 표와 보고서는 12-13년 갑국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과 원인 문서에 관한 자료고 가마에 알맞은 수를 바르게 나열해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 거는 가에서 마까지 들어간 숫자만 딱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역시 길어 보이지만 5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역시나 소거법과 선지 이용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푸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표 제목만 한 번씩 보고 바로 보고서 한번 가볼게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이고요. 철도 안전 사상 사고 피해자 유형별 사고 건수 및 피해 정도별 피해자 수, 사고 원인별 운행장애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바로 가볼게요. 13년 철도 교통 사상 사고는 전년 대비 4건이 증가했다.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있고 4건이 증가했겠죠. 투신 자살이 27건으로 전체의 90%다. 27이 90%라면은 100%는 뭐다? 30건이구나. 그럼 가는 2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4, 5번 바로 소거가 됩니다. 13년 철도 안전 사상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1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피해자 유형은 모두 직원이라고 했어요. 표 위에 보면 철도 안전 사상사고 피해자 유형이 있는데 13년에는 모두 직원이라면 여기 00명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다가 3명으로 바로 정해집니다. 그럼 다 3명? 답 2. 끝. 이렇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물론 답도 맞춰야 되겠죠. 나머지 나라마도 한번 구하고 가볼게요. 나는 13년에 8건이었으니까 당연히 9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라와 마는 보고서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3년 규정 위반 급전장애, 신호장애, 차량 고장을 제외한 원인으로 모두 3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13년에는 운행장애가 3건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여기는 다 0건이고 2건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는 1건이어야지 전년 대비 증감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나 다라마 다 구할 수 있다. 구하는 것 자체도 빠르다 하지만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구해서 답만 내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문제 풀어봤는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